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윤유석의 유망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3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짧게 할게요. 30분 정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좀 재확산되는 분위기 있지만은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배달의 민족의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그 오토바이 모시는 분들도 지금 뭐 그만두는 추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외부 활동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가지고 피부과 쪽도 지금 사람들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에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은 주가 흐름부터 볼까요? 네, 이게 좀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였네요. 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좀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적정 주가는 한 22,000원, 2만원 이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끝까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피부과 쪽에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이 피부과 쪽에서 뭐냐면은 피부과가 크게 두 가지죠. 이 기미 주근깨 이렇게 피부 겉에 이제 표피층을 하는 레이저 치료 기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피부 안쪽에 있죠. 진피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쪽 탄력, 피부 탄력이죠. 이 기업은 이제 피부 탄력 쪽, 그래서 고주파를 통해 가지고 피부 안쪽에 탄력을 좀 주는 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이제 피부가 좀 처지잖아요. 그래서 피부 안쪽을 고주파로 이제 강하게 때려주면은 그 안쪽에서 이제 좀 탱탱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피부뿐만 아니라 뭐 허벅지라든지 뭐 이런 쪽도 이제 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슈링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피부과에 가면은 슈링크라고 그래가지고 포스터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장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야. 이게 소모품입니다. 이 장비를 가장해서 소모품 쪽으로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가치는 소모품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체 클래시스라는 장비가 있죠. 클로놈도 있고, 전체 장비 매출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절반이 소모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소모품 매출액이 이 장부 매출을 앞서고 있어요. 이게 소모품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장비는 한번 피부과에서 구매하게 된다면은 교체 주기가 5년, 10년 이렇게 돼요. 근데 소모품은 그 피부과에 방문하는 그 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이제 손님들이 내방이 되면은 올 때마다 소모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손님이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장비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손님 숫자에 따라서 소모품의 수요는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피부과에 많이 몰리게 된다면 소모품 쪽에서의 실적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지역별 매출 보시면은 수출이 내수보다는 좀 앞서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 환율이 1,300원 올랐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수십 년간 우리나라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그 사이에 이제 포진되고 있었는데 1,300원 정도 되면은 수출 쪽에서도 수익이 좀 나겠죠. 아무튼 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산 분석 보시면은 이 막대 그래프, 이익 잉여금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고 현금 창출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2017년, 2018년도에 설비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이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일단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유형자산이 올라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을 통해서, 공장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당좌 자산이 떨어졌죠. 금융자산 떨어지고 투자가 일단락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금 회수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당좌 자산이 지금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네요. 재만정성은 우수합니다. 순채금 비율이 없네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이제 증가해서 순이익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수채금 비율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출은 받았는데 이자 비용은 나가는데 금융소득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오히려 순이익이 증가가 되는, 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모품 쪽입니다. 이쪽에 소모품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죠. 어떤 고주파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소모품이 쓰이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뒤에서 소모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슈링크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장비인데,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을 때 복부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이렇게 배에다가 투명한 약간 하얀 젤, 끈적거리는 젤을 배에다가 이렇게 묻힌 뒤에 뭘 이런 걸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쵸?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소모품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소모품의 역할은 피부의 깊이에 고주파를 어느 정도 쏘느냐, 어느 정도까지 고주파가 침투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모품의 용도가 좀 달라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남는 거예요. 이거 뭐 원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원가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걸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뭐 개당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케이스는 다시 회수해 간다라고 하네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 기업을 조사할 때 좀 물어봤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 회수해 가고 이 안에 있는 충전물만 교체해서 다시 이제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워낙 이것들이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100원, 200원 올리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클래시스가 보통 장비 업체 그러면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영업 환경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장비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소모품 매출액은 피부과에 내방하는 이제 환자의 수에 따라서 최근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피부과 장비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장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피부과의 25%가 이 장비를 좀 구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장비도 또 있고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피부과를 의료 쪽으로 의료 행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개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해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게 미용 관련돼 가지고는 법적인 규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부과가 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폐업을 했던 피부과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대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부과 다시 개원하는 것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클래시스에 대한 장비도 신규 수요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 장비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모품의 매출액도 증가되는 구조, 이런 흐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최대 매출처가 이제 브라질 쪽, 이쪽이 제일 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이런 쪽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쪽은 매년마다 신규 연구개발을 해요. 왜냐면은 피부과는 사실상 피부과 의사라고 얘기는, 의사의 어떤 기술력, 어떤 손맛, 이런 것들보다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장비가 입고가 됐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그쪽으로 몰린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과들이 경쟁할 때 어디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피부과가 최신 장비를 구비하고 있느냐, 이게 경쟁력으로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기업은 매년 신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기존 고객, 피부과죠. 기존 고객에게
그 신규 장비가 나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교체 주기를 막 앞당기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과거의 장비보다 좀 더 성능이 우수하고 어떤 피부 쪽에서의 효과가 더 높다.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소구 포인트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 고객들이 장비 어떤 교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신규 장비들은 이제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고가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규 장비들이 많이 이제 출고가 됐어요. 여기 이런 정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 또 교체를 이쪽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모품 이쪽 성장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장비보다는 소모품 쪽,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반도체 종목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도 장비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엄청난 실적이 나왔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 버리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고객사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회사의 장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줄지 안 사줄지 그것도 예측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가 더 성능 좋은 장비를 또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면은 또 갑자기 고객사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삼성전자하고 거래했던 업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다른 업체가 그쪽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 쪽은 안 그렇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안정성이 있고 아무튼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는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장비는 모두 정리하고 소재 쪽으로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하네요. 왜 장비보다 소모품이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브라더 미싱 혹시 기억하십니까? 브라더 미싱은요, 이 재봉틀 수명이 100년이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갈 때 그걸 혼수품으로 가져갔다가 아이를 출산해서 그 딸을 만약에 낳게 된다면 딸이 나중에 커서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재봉틀을 물려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 다 재봉틀 다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그게 거의 다 대부분 브라더 미싱이었는데 망했어요. 100년이라서. 자, 질레트는 면도기를 팔다가 왜 안 망했을까요? 네, 면도기가 아닌 면도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살아남았죠. 코웨이가 정수기 파는 업체입니까? 아니죠. 정수기를 가장해서 필터를 판매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이게 반도체 장비주 쪽보다는 소재 기업이 프리미엄이 더 높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더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PR도 높고.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 제조사보다도 복사 용지를 판매하는 회사가 더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소모품 쪽에 이제 실적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클래시스는 의료 장비를 판매를 가장한 소모품 판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의료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무조건 관련된 소모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소모품은 방문자 수에 비례해서 소비가 된 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앞으로 좋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장비 쪽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체주기 때문에 매출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소모품은 꾸준하게 그쪽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클래시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비슷한 기업 중에서 이제 루트로닉이 있는데 루트로닉은 아직까지는 장비 매출액이 거의 80% 정도 되고요. 근데 클래시스는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클래시스가 약간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빨간 색깔이 뭐냐면 소모품 매출액입니다. 소모품 매출액이 2016년도와 2017년, 2018년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때 장비 매출액은 영업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매출은 좀 떨어졌는데 소모품은 더 증가했어요. 이게.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을 좀 볼게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이제 좋은 신호라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의료 장비하고 소모품 쪽 보시면은 이게 빨간 게 이제 소모품인데 소모품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장비에 대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매출은 떨어졌지만 소모품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피부과의 환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소모품 매출액이 장비 매출액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는 50%가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소모품 판매 증가하고 영업이익률하고 상관관계를 보니까 이 소모품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이 증가해요. 수익성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고,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약간 부침이 좀 있었지만 이거 무시하고 평상시 흐름을 좀 볼 때, 그쵸? 이게 영업이익률, 수익성에도 기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모품 비중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클래시스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적을 좀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내수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수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뭐 실적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과거 실적이니까 최근 실적을 좀 볼게요. 다른 게 있는지, 네, 이제부터 엑셀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분석한 거를. 일단 그 뷰티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뷰티 산업은 거의 화장품이었죠. 얼굴에다가 화장품 바르고 흡수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화장품은요 피부 표피층에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전달도 제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표피 위에 뭐가 있냐면 각질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면은 각질층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 가면은 각질부터 제거한 뒤에 거기다가 이제 영양분을 이렇게 바르고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피부는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방수 제품이에요. 방수. 이 표피층에만 살짝 묻어지고 그 안에 있는 진피층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게 그 가장 황당한 화장품 중에 하나가 콜라겐 성분 화장품이 저는 사기 중에서 완전한 사기라고 봐요. 왜냐면은 콜라겐이라는 것은 진피층에 들어가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지, 표피층에 콜라겐이 있어서 뭐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게 상술이죠 사실. 그래서 피부 탄력을 위해서는 안에 있는 진피층이 탱탱해져야 되는데, 콜라겐이 어떻게 진피층에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사기죠. 상술이 아니라 이게 사기죠, 사기. 그리고 또 그래서 근원적으로 피부 처짐이라든지 탄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고주파로 피부 진피층을 건드려서 그쪽을 탱탱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름 제거뿐만 아니라 이제 탄력 강화, 모공 축소, 모공이 축소가 되겠죠. 피부가 탄탄해지게 된다면은 이게, 그쵸. 이제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과에 찾는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고령화가 되면서 오히려 피부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도 남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피부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피부과의 스킨케어 위주 뭐 이런 것들이 뭐 진료가 급증하고 됐고, 아무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조사 때문에 피부과에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친구가 또 피부과 원장이라서 가봤는데 요즘 남자들도 거기 대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여드름 치료 받는 애인 줄 알았더니 성인이에요. 30대 뭐 이런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은 2020년도에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 이때 매출액이 떨어진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앞으로 이제 업계에서 전망치는 매출액이 연평균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는지, 매출액이 연평균 26%씩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은 연평균 27%씩. 자, 여러분, 이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이런 기업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흔치 않은 기업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소모품 때문에 그래요. 소모품. 그 원가가 얼마 안 되는데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피부과 쪽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그 원가가 좀 올라가거나 그 소모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 환자한테 그 다 전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니까 돈 좀 더 주더라도 내 피부에 좋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다 뭐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의 실적이 약간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한 2.5% 정도였어요.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이 약간 좀 둔화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경제 성장률을 5배 혹은 10배 초과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이 기업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10배 성장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렇죠? 이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약간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난해 약간 매출액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가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그냥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흐름이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분기 때 매출액이 무려 지난해 1분기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매출액이 66%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3%가 증가해 굉장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고, 그동안 뭐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동창도 못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2년 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피부에 신경 쓰는 어떤 그런 수요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흐름이 되게 된다면은 올해의 실적은 뭐 괜찮게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가서 분기 실적을 좀 정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66%가 올랐는데 뭔가 매출 원가가 좀 증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출 원가 판관 비율도 2%가 좀 증가했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 원재료에 대한 비용도 함께 좀 증가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해운 운임료가 좀 증가를 했어요. 해운 운임료. 이것 때문에 이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보면은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 있고, 그리고 그 수출 제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업마다 한 50%에서 100% 올라갔어요. 해운 운임료가. 근데 이제 이런 비용들 때문에 이제 그 매출액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보다는 좀 덜했잖아요. 원래 매출액이 66% 오르면은 영업이익이 더 크게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판관 비율이 증가한 거 보면은 해운 운임료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해운 운임료는 지금 앞으로 이제 꺾인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코로나19 때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어떤 제품에 뭐 코로나 균이 묻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교육이 중단됐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중단됐던 교육이 한꺼번에 풀리니까 이연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전 세계 해운의 교통 체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운임료가 폭증을 했는데 지금은 그 체증이 좀 이제 가라앉히고 있어가지고 운임료가 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벌크선 운임료, 벌크선 아니고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 운임료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둔화되고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비용도 조금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반기로 갈수록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부분별 매출액을 좀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부터 살펴야 되는데, 일단 매출 비중이 높은 데가 지금 클래시스라는 데하고 이제 소모품 이 두 군데가 있죠. 각각 보시면은 수출 비중이 높네요. 장비 쪽에서는 36%를 차지하고 제일 많이 차지하네요. 클래시스의 수출 매출 비중이.
이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39%가 올라갔고요. 내수 시장은 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305%가 증가를 했어요. 이제 신제품이 나오니까 신제품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일어났던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 2020년도에 신제품들이 많이 되고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효과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모품 쪽에서의 수출 쪽이 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에다가 장비도 팔고 소모품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나갔고, 내수시장 쪽에서는 소모품은 오히려 떨어졌네요, 조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수출액은 41%가 증가했고, 내수 쪽은 109%가 증가했는데, 지금 내수하고 수출 비중이 아까는 거의 뭐 한 6대4 정도 됐는데, 지금 한 7대3으로 수출 비중이 더 커졌네요. 이거 뭐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피부과들이 좀 많고,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 해외 쪽은 네, 고성장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주당 순이익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PER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일단 올라가야지 PER이 저평가가 되고, 근데 기업은 저평가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올해 1분기를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키높이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34%의 고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좀 보면은 이게 올해 1분기 때 나와 있던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2분기, 3, 4분기 이렇게 더해지게 된다면은 2022년도 한 요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연평균 22%씩, 매년 22%씩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업계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흔치는 않아요. 연평균 20%씩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나빠지고 이제 들쑥날쑥한 실적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은 2020년도에 2021년도와 이때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소모품 매출액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이 기업은 산업별로 보게 된다면 생산재 쪽이 있고 소비재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소비재 쪽이잖아요. 사실상 생산재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고객사들이 좀 제한적이죠. 거래처가 제한적이고 숫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방 업체 고객사 쪽에서의 재고 보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 부침이 굉장히 커요. 한꺼번에 물건을 확 주문했다가 그 다음에는 재고가 어느 정도 보충돼 있으면 그 다음에 주문량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들쑥날쑥한데, 소비재 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소비재 쪽은 소비자가 뭐 물건을 뭐 매점매석하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와장창 샀다가 그 다음에 안 사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는 것처럼 이런 피부과의 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실적도 뭐 갈 때마다 그 소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할 수 있다. 추정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연평균 22%냐 뭐 30%냐 10%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도 업사이드가 일어난다는 거죠. 옆으로 우상향한다는 거. 이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 기업의 지금 PR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게요. 지난해 실적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PR이 21.7입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PR이 18.4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목표 PR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최근에 그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 PR을 굉장히 좀 높게 잡았어요, 이 기업을.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PR 25 정도. 그러니까 목표 PR은 이제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잡았다가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표가 근처에서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코앞에 놔두고 그냥 주가가 뚝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좀
달성 가능한 보수적인 위치로 잡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간 과거에 이렇게 최근 4년 동안에 이제 PR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25는 항상 넘었어요. 25, 그쵸? 30, 33, 29 이렇게. 최근에 이제 21.7 지금 현재 이거는 지수 하락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이 정도 2만 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었어야 될 종목이 지수 하락에 얻어 걸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고, 따라서 이 기업이 정상적인 PR 흐름으로 봤을 때 25 이상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목표 PR은 25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실적, 4분기까지 실적이 다 나오는 그걸 가정했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의 목표가가 되는데, 우리 내년을 보죠. 내년도도 성장하잖아요. 내년도는 무려 72%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근데 내년도 하반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죠. 그러면 내년 이맘때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는 한 54%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실적은 이 연평균 22%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약 3%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한 5% 정도 고성장이고, 선진국들은 2%대예요. 2%대.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연수요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간 건데, 그건 우발적인 거고,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 이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우리 학창시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반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놈이 있고 끌어올리는 친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클래시슨을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하나의 반이라고 생각하게, 학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근데 전교 거의 10등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고성장을 꾸준하게 보이고, 그 무엇보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실적 추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생산자 쪽이다, 그런 신뢰를 못 해요. 우발적인 사태, 고객사와의 어떤 관계, 거래처를 뺏기거나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소비재 쪽이잖아요. 소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사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완전하게 이제 코로나가 소멸돼가지고 우리가 외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 피부과에 대한 내방하는 이제 손님들도 많고, 거기 관련된 수요도 함께 증가하겠죠. 아무튼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돼가지고, 좀 요 종목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무 안정성을 살펴보면은 우수합니다. 보시면은, 네, 유동 비율이 323%라는 의미는 부채 비율이 76%에 불과하고, 순채금도 이번에 한번 썼네요. 자, 그런데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모두 갚고도 3배의 돈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동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기업의 유동성에 빠지냐 안 빠지냐. 그래서 1초 만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실 때는 유동 비율이 100%를 넘느냐, 제조업 기준입니다. 제조업 기준. 그래서 이거는 뭐 재무 안정성이 우수하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원래 30분 네, 하게 됐는데, 그 자회사병 큰 이슈는 아니고 호재예요. 예. 호재입니다. 네. 그 핌스 자회사는 그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거예요. 근데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그 자회사가 또 큰 고객사를 또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그쪽 실적도 더해지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나중에 핌스는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핌스는 V자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핌스가 저기 질문이 들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2.4배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용을 엄청 많이 썼죠. 일단 공장 사이즈를 2.4배를 키우게 되면은 직원을 그만큼 채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신규 시설을 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완전히 인천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아마 신규 시설에 대해서 궁합이 좀 트러블이 좀 생기고 수율이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가 초기에 이제 발생이 돼서 예상을 벗어난 실적 부진이 나타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여기다가 이제 그것까지 만난 거죠. 또 주가 조정까지 좀 이제 지수 조정까지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V자 턴어라운드가 될 정도입니다. 2분기 실적이 지금 일단은 적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안 좋았고 올해 1분기 때 큰 폭으로 실적이 부진했고 2분기 때는 다시 흑자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는 완연한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자회사 이슈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대규모 합병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뭐 연결 실적으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이었잖아요. 어차피 실적이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합병이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핌스까지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